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제일 바쁜 곳, 제일 데이터가 집중되는 곳을 꼽으라면 아마 병원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사망자가 30만 명에 육박한다는 미국인데요. 미국 병원에서 최근에 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뉴스 한번 보시죠. Ransomware activity, they say, is targeting healthcare facilities. Now, in that warning, they reference an imminent and increased cybercrime threat to U.S. hospitals and healthcare providers. The threat does not specifically mention UM. 우리가 지금 뭐 랜섬웨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랜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몸값을 나타내고요. 이 웨어라고 하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시킨 다음에 그 암호화시키면 이게 못 풀어보겠죠. 그래서 이거 풀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어디로 보내라. 그럼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아니 야, 이 정도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든가 나 본인 자신이 병원 안에 있는데 중요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공격 때문에 전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상황에 처한다라는 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병원 5개, 미국에 있는 병원 5개가 공격을 당했고요. 실제로 해커들은 표적 하나당 $10,000,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억 원 정도 되죠. 그런 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로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병원을 공격하는 건 진짜 아니고 정말 악랄하다. 이건 진짜 악마다. 우리가 신문 같은 거 보시면 무슨 봇 뭐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봇의 봇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봇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이 되면 그 컴퓨터는 해커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컴퓨터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좀비 PC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PC 관리를 잘 안 해두시면 평상시에 해커들이 이 한국에 있는 여러 PC들을 좀비 PC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 PC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 특정 순간이 왔을 때 거기다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 컴퓨터가 범죄에 악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언택트 범죄에서 가장 특징이 내가 피해자가 됨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병원 케이스 같은 경우도 누가 했는지 못 잡아요. 그게 인터넷상에서 얼굴은 드러나지 않죠. 돈 요구는 암호화폐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범인인지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러시아 테러 조직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만 추정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해커들이 미국 내 400개 이상의 의료기관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보통 해커들은 인터넷과 연결된 이상 해킹하지 못할 시스템은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우리 건지 뭔지 그냥 신경 안 쓰시잖아요. 맞아요. 가까운 맞아요. 거 그냥 연결을 하죠. 맞아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의 특징은 신호가 강한데 그냥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카페 같은데 해커들이 이제 가방에 굉장히 고출력의 그 와이파이 장비를 이제 싣고 갑니다. 자기 거 쓰라고 그걸 키우면 이제 전부 다 여기 와서 달라붙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 중간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지금 랜선 방송에 입이 거의 한 5분 이상이 벌어지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보급하겠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소외계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건데 그런 어떤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하려면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핵잠수함,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이 실제 해킹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면 저거는 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려고 저런 얘기 하시는 거지. 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저거 아주 되게 먼 미래나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제가 저 간단한 영상부터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어떤 언택트 위협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가까이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림판에 바보라고 글씨를 쓰는 커서 마우스를 잡은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도 끊긴 상태입니다. 노트북 카메라가 켜지더니 집에 있는 아이를 찍기도 하고 컴퓨터 주인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또 올게라는 섬뜩한 메시지까지 남깁니다.
해킹이라고 판단한 제보자가 인터넷 모뎀과 IP 주소를 바꿨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금 저 가정에서는 일반 데스크탑 PC 2대, 그다음에 노트북 2대가 있었죠. 근데 그 4대의 컴퓨터가 전부 다 해킹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선도 다 뽑았고, IP 주소 예, 하고. 그다음에 모뎀도 다 바꿨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해킹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저렇게 협박이 계속됐고 개인 정보도 계속 털렸다는 거죠. 저희 같이 이쪽 보안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죠. 저게 자작극 아닌가? 사실은 이런 얘기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였고요. 아직까지도 너무 이상하다. 저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아직도 범인은 몰라요? 누군지 단서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누가 했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수님마저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90년대 이런 일 있었으면 그 귀신 씨였다고 진짜 했지. 귀신인 줄 알고 컴퓨터 엑소시스트 불러가지고 저는 해결해야 될 귀신 것 들린 같아. 집이라고 하지 우리가 보통 네. 이거는 좀 약간 이해가 너무 안 가서 지금 사실은. 지금 해킹 쪽, 보안 쪽 연구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공지능 스피커들 많이 쓰시죠? 네. 그렇죠? 인공지능 스피커는 얘기를 하면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목소리가 주인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 목소리인지 구분할 능력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히든 보이스 커맨드 어택, 즉 들리지 않는 목소리 명령어라고 그래서 스피커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아니라 동물이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아주 고주파수 대역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한상진 씨 댁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제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사람은 안 들리는 소리.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뭐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나한테 보내줘라든가. 음파를 그렇죠. 던지는 거지. 아니면 음악을 틀어 뭐 이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음악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TV가 켜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시연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드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주인 목소리와 아닌 사람을 구별하게 할까 이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좀 불안해서 안 하는 편이거든요. 다 ATM 가서 직접 하고 뭐 은행 가서 직접 하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한테 엄청 놀림을 당했어요. 저기 알베르토하고 럭키 형한테 엄청 놀림을 당했는데 되게 뿌듯하게 지금 형 앞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뿌듯해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수상한 링크를 확인도 안 하고 눌렀다가 계정이 다 갈아엎혔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 안 하시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왜 제가 걸리냐면 인스타 이제 해킹 당했어요. 이제 여름에. 아이고. 근데 그거 왜 그랬냐면은 이제 DM으로 어떤 링크 왔어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온 링크인데 당신의 계정에서 그 저작권 침해가 발견됐다. 그래서 밑에 링크 들어가서 그거 해명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로그인이 안 돼서 로그인할 때 이제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지금 입력하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인스타 그다음에 그 얼굴책 그리고 왓츠앱까지 털려서 며칠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왓츠앱 문자로 뭐 Hi Daniel, do you want your account back? 그거 오고 제가 반응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인스타 DM으로 너 계정 돌려바꾸시면 1,000불 보내달라고 비트코인으로 이런 식으로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도 백 안 하고 왔었는데, 그냥 그거. 포기하고 새로운 계정 만들긴 했지만 그 순간에 너무 와 이게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놀랐던 거는 제 아이디로 저도 이제 저만 털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인터넷 기사 몇 개 뜨니까 저의 아이디로 성시경 씨, 그 다음에 김풍 씨 등등 여러 연예인한테 똑같은 뭐 이제 보냈어요. 저희 아이디로. 그래서 제가 아까 언택트 범죄는 내가 피해자가 됨과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딱 그거예요. 그 계정을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다 완전히 다 백지화됐죠. 맞습니다. 6년 동안 쓰다가 모든 추억들이 이제 사라지고 어떡해. 사실은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해커가 직접 안 합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준비가 안 된 시스템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런 언택트 범죄, 이런 해킹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다 보니까 보통 밖에 돌아다닐 때는 이건 불안해. 하지만 집안에 있는 시스템들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시스템들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영상 보기 무섭네. TV가 켜진 거야? 이거 You're hungry? 누가 말하는 거야? Hello. 어디서 말하는 거야? Who is this? Who is this? Hello. 너무 무서워. I see you. 어디서 들리는 거야 대체? Lamar. 대답했어. What is that?
사실은 집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죠. 웹캠 뭐 이런 거. 특히나 요새 이제 반려견 때문에도 웹캠을 굉장히 많이 설치들 하세요. 근데 이 웹캠이 사실 굉장히 해킹당하기 쉬운 물건입니다. 웹캠이라고 하는 것이 잘만 보면 그냥 카메라 형태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TV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TV.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킹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드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그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 있는 웹캠을 해킹해서 찍었던 몰래카메라 영상을 대방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 그걸 웹하드에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어머. 그 영상을 실제로 보면 뭐 별의별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렇죠. 영상. 하다못해 뭐 수술실 화면도 있었으니까. 카메라, 뭐 무선 공유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무선 공유기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카메라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저 비밀번호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비밀번호가 2개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개 있던데 맞아요. 하나는 접속자용 비밀번호, 맞아요. 하나는 관리자용 비밀번호. 아 맞다. 뒤에 보니까 2개 맞아. 그럼 그 관리자가 그 비밀번호를 하면 내가 쓰겠다 하면 그거 해킹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접속자용 비밀번호도 보통 000 이렇게 나오고 관리자용 비밀번호도 000 이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설정돼서 나옵니다. 공장에서 나오니까. 처음 설치할 때 이 2가지를 다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접속용 비밀번호만 바꾸시죠. 관리자용 비밀번호 그대로 두고. 전혀 몰랐어. 관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은 관리자인 건데. 관리자인지 왜냐하면 몰랐어요. 그걸 내가 집에다 설치해서 내가 운영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0000 요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해커들이 들어와서 원격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같은 그런 영상처럼요. 해외에서도 요즘에는 이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해킹을 해가지고 뭐 사고도 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좀 커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해커가 굉장히 유명한 해커 한 명이 자동차 해킹에 대해서 공개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방송국 기자를 초청해 놓고 그 당시에 최첨단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그 내비게이터 나오는 그 네모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해커의 사진이 딱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락이 전부 다 걸려 문이 전부 다 잠깁니다. 철컥. 그러다가 영화네요. 워셔액이 막 나오면서 앞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계기판이 꺼져 대시보드가 꺼져서 내가 몇 킬로로 가는지를 알 수 없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핸들하고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또랑에 이렇게 쳐박히게까지 하는 것까지. 그게 방송으로 실제로 나갔었고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로 그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차량 140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커는 약간 공공의 화이트 해커 같은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여주려고. 그 사람은 사실은 전직 미국 정보기관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해커고요. 사실은 커넥티드카 첨단 차량이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작정해서 그 해킹 시연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게 그 기술이라는 게 이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인류의 진보를 보면은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계속 그렇게 경운기 달구지 타고 다니지 않았듯이 뭔가 발전을 해도 그거를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런 것들부터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 또 하나의 분신이면서 어떤 언택트 범죄 통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뭘까요? 핸드폰. 핸드폰. 그렇죠.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킹하기 쉬운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져갔을 때 굉장히 큰 어떤 이득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잘 관리하는 일이 사실은 정보 보호의 어떤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관리해야 될까요? 거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비밀번호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 비밀번호 자체를 조금은 어렵게. 복잡한 비밀번호, 이게 외기 귀찮더라도 그걸 설정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밀번호가 1, 2, 3, 4, 5 아니면 패스워드입니다. 실제 통계가 그래요. 패스워드요. 네. 비밀번호 하랬더니 PASSW 이거를 하는 겁니다. 어머. 우리가 비밀번호를 아무리 안전하게 설정해도 해커들이 그냥 해킹을 하면 끝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만드는 회사는 안전하게 잘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걸 거꾸로 보면 회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용자가 관리할 일정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대비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몫을 한 반 정도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설정함으로써 지키자.